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파뉴스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민원 신청 창구 통합 운영과 민원 처리 기간 준수, 불만족 민원에 대한 추가 답변 실시 등을 통해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제3회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에서 민원 업무 분야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신문고 민원 업무 분야 평가에서 방위사업청이 종합 점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원 만족률 향상 정도 등 9개 평가 지표에서 매우 우수 5개, 우수 2개 등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고객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민원 신청 창구 통합 운영 등으로 민원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불만족 민원에 대한 추가 답변을 100% 실시해 불만족률 개선에도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이번 표창을 계기로 모든 민원 서비스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제공하는 등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처럼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모든 민원 서비스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제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파뉴스 박지영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8일 청년 마일리지 최우수 부서와 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선정 결과 청년 마일리지 최우수 부서에는 한도의 계약팀, 그리고 우수 부서에는 정보전자 계약팀 등 4개 부서가 선발됐습니다. 또 최우수 직원은 한도의 계약팀의 박현호 주사, 우수 직원에는 노무비 검증팀의 정상국 서기관 등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청년 마일리지 제도는 방위사업청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잘해서 이번에 이렇게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팀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회의 문화 구축을 위한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김선일 강사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강연을 펼쳤습니다. 김 강사는 방위사업청만의 회의 방식과 규칙을 정하면 회의로 낭비되는 시간을 없애고 필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카데미 교육은 이달 25일 2차 교육에 이어 4월 중에 3, 4차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올해 방위사업청의 공식 블로그에서 활동할 인터넷 기자단이 선발됐습니다. 이번 인터넷 기자단에는 모두 9명이 선발됐습니다. 앞으로 기자들은 딱딱하고 어려운 방위산업 분야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기사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로 4기째를 맞은 인터넷 기자단은 올 1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다파 단신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방 규격품 참조번호 호칭책의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은 규격과 목록 실무자가 물자류 국방 규격품의 목록화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호칭 체계를 체계적으로 확립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 용인에 위치한 방산업체의 M&S 연구소를 방문해 현장 토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사업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방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과 스웨덴 국방물자청은 지난 3일 군수품과 용역에 대한 정부 품질 보증의 상호 수락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기품원은 이번 양국 간 품질 보증 협정이 적용되면 상대국 업체와 정부 품질 보증으로 신뢰성 있는 양질의 군수품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8일 민간개발 장비 부품 성능 시험 평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설명회의 기품원은 성능 시험 평가 대상을 민간 개발 장비와 부품으로 확대하고 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다파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